전남대 통합 10년을 되돌아보는 두 번째 시민 대토론이 역시 전남대 측이 빠진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남대 측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시대 사찰 목판을 전통기법으로 인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순천 송광사에서 그 첫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과잉 설비 감축 계획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 속에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암과 일부 보호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내 전역이 AI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가 보호지역 이외에 400여 곳을 보름간 추가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통합 10주년을 맞아 통합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저희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제라도 전남대 측과 소통의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남대 통합 이후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로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권한 축소를 꼽았습니다. 여수 캠퍼스가 부총장제로 운영되다 보니 대부분의 인사나 재정 권한을 광주 캠퍼스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성과 연구 용역 결과 실제로 통합 이전이던 옛 여수대 시절 257억 원이었던 여수 캠퍼스 각종 결산액이 지난해 30억 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여수 캠퍼스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날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수 캠퍼스의 시설 공사 계약도 통합 이후인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6억 8천만 원만이 여수시 지역 업체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대 통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가 통합 당시 약속했던 대학병원 유치와 한의대 설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합을 통해서 지역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느냐 이것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남대는 통합 이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합 이후 장학금 증대와 취업률 상승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통합 성과에 대한 논의 창구가 전남대 측과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토론이면 토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전남대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전남대학교가 그러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전남대 통합 이후 10년의 변화와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한 뜻깊은 자리였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남대 측이 두 차례 토론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문화재청이 불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선시대 사찰 목판을 전통기법을 활용해 책으로 복원합니다. 순천 송광사 등 전남 3개 사찰에서 그 첫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 삼보 사찰 가운데 승보 사찰로 널리 알려진 순천 송광사. 조선시대 만들어진 사찰 목판을 찍어내는 인출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교 경전이 새겨진 목판에 소나무를 태운 그름으로 만든 송연묵을 바른 뒤 당나무로 제작한 전통 한지로 목판에 글씨를 찍어내는 겁니다. 송광사의 불교 경전 368개 목판과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등 3개 사찰 615개 목판이 책으로 복원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목판은 저희가 2014년에 조사했던 목판들 중에서 그 역사성이 높고 그다음에 희귀한 판본이 있는 목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지금 인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전국 사찰에 대한 목판 일제 조사를 벌여 시기성과 명확성, 희귀성을 기준으로 복원 목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전국의 사찰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송광사 등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국내 사찰 소장 중요 목판에 대한 인출 작업은 사찰 소장 목판의 원형 자료를 확보하고 전통 인쇄 문화를 복원하는 의미가 큽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 서남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순천 서남사와 해남 대흥사, 공주 마곡사, 양산 통도사 등 국내 7개 전통사찰은
한국의 전통산사라는 이름으로 2018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불교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서남사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과잉 설비 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취약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하고 수요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강관과 석유화학 품목의 하나인 테레프탈산의 경우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설비 감축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특히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는 설비가 고용과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물량이 남아도니 구조조정하라는 방침은 무책임하다며 경쟁력 강화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장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숯가꾸기 사업의 부산물들이 귀한 땔감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통나무 야적장. 산에서 벌채된 나무가 속속 도착합니다. 전기톱이 굉음을 내며 지나간 자리에 30-40cm 크기로 잘려진 나무가 쌓입니다. 굵은 나무는 화목 보일러용으로, 얇은 건 아궁이용 땔감으로 쓰입니다. 숯가꾸기에서 저희들이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거기에는 고사목이라든가 병해충으로 된 그런 나무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에 땔감으로. 땔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향한 곳은 인근 농촌마을 한 주택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비가 들이치지 않는 아궁이 근처에 땔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겨울날 보통 하룻밤 나는데 장작 15개가 쓰이는 걸 감안하면 올 겨울 땔감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감사하다 봐요. 전남에서 아궁이나 화목보일러 등 나무 땔감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1,500여 세대. 전라남도는 올해 숯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7,500세제곱미터의 부산물들을 이달 말까지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는 AI가 발생한 영암 지역과 보호 지역 내 6곳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지역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8일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km 이내 보호 지역 14곳의 오리 농장을 우선적으로 검사한 결과 6곳에서 추가 AI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내 43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5일간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나 AI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 일부 교수들이 이순희 총장 임명 절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순천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총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다며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 관계자는 이순희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명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의 농민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쏘았다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보성 농민 68살 박남기 씨가 1~2m가량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진 뒤에도 강력한 물대포는 계속됐고 뇌 수술을 받은 백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으로 이렇게 뿌리고 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물대포를 국민들한테 쏠 수 있었는지 그 생각 자체가 두렵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물대포를 직사살수할 때는 가슴이야 부위를 겨냥해 사용토록 돼 있는데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향해 쏴서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 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 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또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살의 세기를 조절해야 하고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 조치와 함께 상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농민 부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력 시위자를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남원시와 오늘 자매 결연을 맺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도시인 남원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도립미술관과 예술고 유치, 설화실 예술촌 조성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두 도시는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상호 존중하며 경제, 사회, 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행정자치부가 인증하는 2015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운영기반 구축과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97개 자율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지 심사를 거쳐 순천시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곳을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지사 부인과 여수시장 부인 등이 오늘 GS칼텍스 사원 부인들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여수시 연등동 GS칼텍스 사랑나눔터에서 펼친 이번 봉사활동으로 350여 명의 어르신이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여수시는 민간봉사단체와 자치단체 간부 공무원 부인들이 힘을 합쳐 급식봉사활동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서정수 주무관이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에서 여수시청 공보담당관실 홍보영상팀의 서정수 주무관이 일반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수 주무관은 26년째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행사나 시책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업무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